는 따로 없나요? 네. 예, 조영식입니다. 제가 이제 만성신부전증과 관련한 특강은 이번에 이제 두 번째고요. 지난 석 달인가 넉 달 전에 한번 가졌었는데, 그때 그 이후로 이렇게 만성신부전증 환자분들이 많이 다녀갔었습니다. 저희 경주의 15박 16일 프로그램도 많이 다녀가셨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혈액 투석 직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현대약으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들 뭐 이렇게 절망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자연치유라는 방법으로 주로 이제 암 환자들을 치료해 왔는데, 또 이 만성신부전증에도 많은 또 도움이 되어서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또 치유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한 20여 분 이렇게 혈액 투석 직전에 계신 분들이 또 저한테 관리를 받고 또 많이 호전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치유법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앞에서 잠시 뭐 해독재생요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를 조금 드렸는데, 제가 하는 자연치유법을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정식화했습니다. 먼저 이제 신장부터 먼저 이제 조금 살펴보면요. 신장 기능은 이제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주는 해독 기능 장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체내에 있는 노폐물이나 대사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배설하는 이제 장기입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이렇게 걸러내는데, 하루에 혈액을 한 드럼이나 되는 많은 양을 걸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에서 걸러주는데, 이 필터가 고장이 나서 이제 이 노폐물 독소가 제대로 배설이 안 되니까 우리 인체에 쌓여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신부전증으로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우리 몸에 이게 사고체 하나거든요. 예. 거의 사고체 하나에, 우리 신장 하나에 이 사고체가 200만 개 정도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 사고체를 거쳐서 여기서 이제 소변으로 걸러내는 곳이고요. 나머지 걸러진 혈액은 다시 혈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고체를 현미경으로 보면 한마디로 이제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걸러내는 것이죠. 예. 문제는 만성신부전증은 이 사고체가 고장이 난 건데, 사고체가 어떻게 고장이 나냐면 한마디로 이 모세혈관이 막혀서 고장이 나게 됩니다. 막히니까 혈류가 흘러가지를 못하고 당연히 걸러내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신장의 기능이 감소되어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상태를 이제 신부전증이라고 하고요. 예. 네, 그렇게 되니까 체내에 질소 화합물들이 증가를 해서 소위 말하는 요독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증상은 식욕 부진, 구역질 뭐 이런 게 이제 주로 주된 증상이고요. 이제 뭐 영양소들이 이제 마구 빠져나가게 되니까, 특히 이제 알부민,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영양 실조가 옵니다. 그리고 저 알부민 혈증으로 부종이 생기고요. 빈혈이 되어서 호흡곤란이 오고 피로감과 어지러움증, 이거는 주로 이제 빈혈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뭐 대사나 내분비의 기능 장애가 오게 되어서 칼슘이 또 떨어지니까 혈중에서 뼈에도 이상이 생기고 빈혈이 오고 내분비 장애도 생기게 됩니다. 이 만성신부전증의 3대 원인은
당뇨, 고혈압, 만성 신장염입니다. 가장 흔한 거는 당뇨병이죠. 거의 38.5%. 그 다음에 17%가 고혈압, 그리고 만성 신장염이 14.5%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가 면역 질환인 사구체 신염, 신증후군 뭐 이런 것들도 주된 원인이 또 되고요. 그 다음에 다발성 난신종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만성 신장염의 또 원인 중에 많은 부분을 예를 들어 사구체 신염과 신증후군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하는 방법은 이제 일단은 이제 요 검사를 통해서 먼저는 혈뇨나 단백뇨가 먼저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은 신기능 검사인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해서 이제 신기능을 평가하게 되고요. 뭐 방사선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또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은 정상치가 보통 이제 80에서 120 사이입니다. 100 이상이죠. 100 이상이 정상입니다. 이제 혈액을 걸러주는 여과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만성 신부전증이 이제 저희가 총 5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가 90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경미하게 감소를 하는 거죠. 2단계는 60에서 89 사이. 그 다음에 3단계가 30에서 59 사이. 여기 그 다음 밑으로부터가 신부전증이 시작이 됩니다. 4단계, 5단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30% 이하, 29%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4단계로 만성 신부전증이 되는 겁니다. 15%까지는 4단계, 그 다음에 14 이하가 5단계, 이제 말기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저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환자가 다 이 5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이 거의 8, 90%입니다. 한 10%가 4단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거의 뭐 병원에서는 뭐 그냥 시간만 가기를 기다립니다. 혈액 투석이나 신장 이식 뭐 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또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지켜보는 정도의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이제 단계를 보통 만성 신부전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초음파 검사상으로 보면 이게 정상의 신장이고요. 급성으로 오는 신부전은 이제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보통 더 정상보다 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만성 신부전증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표면이 울퉁불퉁한 상태고 크기도 더 작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성 신부전증은 이제 모세혈관이 문제가 됐다 그랬죠. 사구체를 이루는 모세혈관이 막혀서 생긴 질환인데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이제 벌써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혈관 질환이 벌써 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증이 이르면 심혈관 질환이 또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성 심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 또 신부전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동맥경화,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더 악화되면 이제 신부전 이렇게 이제 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기 상태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신질환이 오신 분들이 이런 이제 그 당뇨 합병증으로 또 이제 신질환이 생기는데 보통 이제 심혈관 질환, 망막증 이런
당뇨 협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동반이 되어 있으면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약으로 일반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이런 심혈관 질환이나 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 빈혈, 영양 부족, 골질환, 칼슘 인대사 장애, 신경증 이런 데 대한 치료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환자는 당연히 혈당 조절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고지혈증에 대한 고지혈증이 또 이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또 고혈압이 또 악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관리하는 치료를 하는 거죠. 혈당, 혈압 관리, 고지혈증 치료 이런 게 대부분 일반적인 치료에 답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 신부전 이제 신장 기능이 15% 이하가 되면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원인이 앞에서 제가 이제 당뇨가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가 고혈압이고 이제 합병증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성염증, 그 다음에 이제 사고체 신염이나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게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는 이제 원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약은 주로 이제 대증요법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원인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원인 때문에 합병증으로 온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인 치료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이요법 운동으로 혈당과 혈압을 조절하는 게 가장 1차적으로 물론 이제 당뇨나 고혈압 합병증으로 오신 경우죠.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게 가장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든 뇌혈관 질환이든 이 만성 신부전증이든 다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 질환의 치료는 바로 혈관에 이제 노폐물 독소가 쌓여서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 막히고 또 말초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혈관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혈액이 이제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혈소판, 지질 단백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혈액이 뻑뻑한 상태거든요. 혈액을 맑게 또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죠. 당연히 혈액이 뻑뻑하고 이제 이러니까 혈관에 이게 쌓여서 혈관 질환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이제 이 혈관 청소와 혈액 정화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염증이 원인이니까 이 염증을 완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가 면역 질환인 사고체 신염과 같은 경우는 이게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혈관 이 신장 청소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고체를 청소해서 사고체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키포인트인데, 이 사고체 청소라는 신장 청소 이꼬르 사고체 청소, 이꼬르 모세혈관 청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세혈관 덩어리로 이제 사고체가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청소해서 사고체 모세혈관에 이 요산 요소 이런 것들이 쌓여 있거든요. 얘네들이 쌓여서 사고체 혈관을 막아요. 그래서 사고체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요산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모세혈관, 한마디로 모세혈관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꽉 막혀 있던 게 이제 청소가 되면 이제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사구체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청소하는 물질을 탄닌, 초산, 게르마늄 등 음요 물질, 이게 신장 청소를 하는 3대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산 요소가 뭐냐면요, 이 단백질 분해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이제 췌장 요소에 의해서 4시간 만에 분해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자화되어야 그 다음에 장에서 흡수가 되어서 이제 이게 우리 몸의 세포도 재생하고 혈액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되고 요산 요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단백질 분해물이 혈관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을 섭취를 제한하는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단백질을 먹으면 분해 안 되면 얘가 많이 생기면 요독증이 생기거든요. 이게 질소산화물이기 때문에 이게 얘가 요독증의 원인이 돼요. 또 그리고 얘가 바로 모세혈관을 막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제거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얘를 제거하는 것은 이 3대 물질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요산은 또 이제 우리가 땀으로 배출이 잘 됩니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보다 땀으로 배출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려야 또 땀으로 많이 배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운동이나 온열요법, 반신욕 이런 것을 해서 땀으로 이제 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장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이 요산을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적혈구고요. 우리 혈액을 1000배 이상의 현미경으로 봐야 이 혈구가 보이거든요. 암시야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적혈구가 보입니다. 요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무슨 모양입니까? 뭐 같이 생겼습니까? 깨진 유리 조각 같이 생겼습니다. 얘는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그냥 반짝반짝하니, 그 다음에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같죠, 그죠? 얘가 이제 신장 사구체에 쌓이면 이제 신부전증의 원인이 되고, 얘가 또 통풍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관절에 쌓이면 통풍이 돼요. 얘가 관절에 많이 쌓였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뾰족뾰족한 유리 조각들이 가득 그냥 관절에 쌓여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통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산 요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청소하는 3대 물질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게 일단 1차적으로 탄닌입니다. 이 탄닌은 이제 폴리페놀의 일종이고요. 근데 얘는 이제 혈당도 낮추고 혈압도 내리고 지방질을 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가죽에다가 이 탄닌을 이렇게 묻혀두면은 가죽이 말랑말랑해져요. 가죽이 뭡니까?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방질, 단백질 분해물을 용해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체 안에 유해 물질을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혈관 질환 뭐 이런 데 이 탄닌을 다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심근경색이 오신 분, 뇌경색이 오신 분들도 약으로 치료 안 하고 이 식품으로 다 치료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탄닌이 핵심적인 물질이죠. 이것을 어디에서 얻느냐면은 이 율피라고 들어보셨나요? 밤속 껍질입니다.
모가가 또 다 떫은 맛이 나는 게 다 탄닌이에요. 우리가 이 녹차 마실 때 떫은 맛 나는 거, 와인 마실 때 떫은 맛 나는 거 다 이게 탄닌이거든요. 예. 이 탄닌이 많은 게 또 밤속 껍질이 또 떫은 맛이 나잖아요. 모가도 떫잖아요. 그게 다 탄닌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탄닌을 얻습니다. 그래서 얘가 단백질, 요소, 요산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녹여서 이렇게 신장을 청소를 하는 거죠. 이 초산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기름, 경화된 조직을 녹여냅니다. 이제 초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식초. 식초가 초산이 몇 프로나 들어있냐면 보통 시중에서 파는 식초에 5%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90% 이상의 순도로 된 초산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얘를 먹으면 막혀 있는 곳이 뚫립니다. 혈관이 막혀 있는 곳은 얘가 이제 경화된 조직, 몸 안에 기름 이런 것들 녹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을 개선을 하는 거죠. 얘는 염증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경화된 조직 때문에 생기는 근종, 종양, 결절, 치질, 치루 뭐 이런 데 다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저산물질,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독증을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혈액 투석을 금방 해야 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보름 만에 요독증 증상들이 대부분 다 좋아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마늄을 비롯한 유기 이제 미네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게르마늄을 소개를 드리면 제가 사용하는 이제 식품에 게르마늄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먹는 산소입니다. 얘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서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대사질환 치료를 돕습니다. 그래서 신장질환도 한마디로 대사질환이고 암도 대사질환이고 모든 만성질환은 다 대사질환입니다. 그래서 대사질환 치료에 다 효과적입니다. 얘는 또 혈액도 정하고 혈중의 콜레스테롤도 억제하고요. 혈압도 조절합니다. 면역도 증강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액 정화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을 이렇게 이제 이 3대 물질을 가지고 저희가 혈관 청소를 하고 혈액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몸에 쌓여 있는 요산을 또 빼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땀으로 빼내주기 위해서 이제 운동 매일 1시간 이상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신욕, 족욕 이게 이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면 또 이게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온열 치료를 합니다. 몸에 이제 열을 넣어서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모공을 확장시켜서 또 이걸 하고 나면 1시간 정도 하는데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땀을 또 내주게 됩니다. 뭐 이렇게 사우나, 뭐 찜질, 뭐 이런 것들도 뭐 같은 효과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온열요법입니다. 이런 이제 수정으로 만든 주열기인데요. 열을 넣는다 해서 주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이렇게 열을 넣습니다. 몸 전신을 다 이걸로 75도 정도까지 이게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이걸로 저희가 이렇게 몸 구석구석 다 열을 넣어서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온열 치료를 하고 나면 체온이 1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하면 혈관이 확장이 되고 모공이 확장이 되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이제 모공이 확장되어서 또 혈액 이제 땀이 많이 나게 되는 거죠. 땀으로 이제 노폐물 독소들이 빠집니다. 요산이 특히 많이 빠지죠. 이것도 이제 제가 개발을 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요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만든 자연치유법이 해독, 재생, 치료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까지 말씀드린 것은 해독에 해당이 됩니다. 예.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 독소를 빼는 것, 이게 해독요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재생을 하는데, 이제 세포를 재생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파괴된 세포를 살려주는 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고체도 이제 우리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포는 90%가 아미노산입니다. 예. 그래서 아미노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신부전증 환자분들은 100% 빈혈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혈구를 만들 원료가 자꾸 새 나가니까 이게 뭐 제대로 혈구가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빈혈이 와 있고 또 영양실조, 특히 알부민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 심지어 정상이 4.0 이상인데 2.0 이하로 떨어진 환자도 지금 최근에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완전 영양실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콩을 발효한 아미노산을 섭취합니다. 예, 콩이 이제 양질의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발효를 유산균으로, 저희는 이제 또 동물성 유산균인 비피드스를 사용을 해서 발효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아미노산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해롭다 그랬죠. 예,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이 단백질을 먹어서는 오히려 해롭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네. 예. 그래서 단백질 대신에 아미노산을 먹어야 되는 거죠. 단백질을 안 먹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먹으면 또 이게 또 혈액이 탁해져서 예, 또 사고체에 또 쌓이게 되고, 그러면 또 만성신부전증은 또 더 나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안 먹는 대신에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예, 콩 발효한 식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체도 재생이 되고요. 단백뇨가 또 호전이 됩니다. 예. 단백뇨가 호전이 되면 단백질이 많이, 알부민이나 단백질이 많이 빠지지 않으니까 또 빈혈도 개선이 되고 또 영양실조 상태도 많이 개선이 되겠죠. 예. 또 아미노산 자체가 또 빈혈과 혈구 생성을 하고 예, 알부민 수치를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빈혈과 알부민 영양실조가 개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다 혈구와 세포의 원료가 되는 거죠. 네. 아까 설명 다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이 아닌 아미노산으로 얘를 섭취를 하면 장에서 바로 흡수가 됩니다. 뭐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분해되는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겠죠. 그죠? 예. 얘는 장에서 바로 흡수가 되어서 혈구를 만들고 세포를 재생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미네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만성신부전증 환자분들은 이 칼슘 인대사가 안 되고 나트륨 칼륨의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밸런스를 이게는 기량작용을 하거든요. 칼슘과 인은 서로 기량작용을 합니다. 예. 나트륨과 칼륨은 또 서로 기량작용을 하고요. 얘네들이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보통은 이제 만성신부전증 환자분들은 인이 많이 쌓이죠. 인은 올라가고 칼슘은 많이 빠져나가니까 칼슘은 떨어지고, 예.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칼슘은 더 적당히 넣어줘야 되고, 인은 많이 쌓이지 않게 해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은 칼륨이 또 많이 쌓여요. 그래서 고칼륨 혈증이 되죠. 그래서 얘는 우리는 많이 넣어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트륨은 또 오히려 뭐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또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얘네들이 세포 간격을 두고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이요법을 또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통곡류 채소 위주의 자연식을 합니다. 일체의 가공식품을 배제한 자연식을 합니다. 보통은 병원에서는 통곡류 먹지 못하게 하죠. 채소도 못 먹게 합니다. 얘 때문에 그렇죠. 칼륨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보통 초기에 칼륨 수치가 5.5 이상인 분들은 좀 제한을 해요. 현미밥도 조금 제한을 하고 생채소도 조금 제한을 하지만 한 달 이상 지나면은 이게 균형이 딱 생기거든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곡류 먹고 생채소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지난 분들은 일반 환자분들하고 똑같이 식사를 합니다. 견과류도 먹고 채소도 생채소 다 먹습니다. 현미밥 먹고. 그럼 이어서 식이요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만성신부전증의 식이요법이 보통 이야기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염분을 제한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과 수분을 배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나트륨을 배출 못하니까 나트륨은 많이 또 섭취를 하는 게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일단 염분을 제한을 시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는 한 달 뒤에부터는 별로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신장 기능이 웬만큼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 크게 물론 짜게 먹으면 곤란하죠. 근데 어쨌든 초기에는 어쨌든 염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요독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시킵니다. 대신에 이제 아미노산으로 발효식품으로 섭취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적당한 열량을 섭취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적당한 열량을 공급하지 않으면 근육 단백질이 분해가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단식을 하게 되면 한 3일 뒤에부터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태우면 이게 또 이 노폐물이 되거든요. 얘가 또 이제 단백질 분해물이 또 몸에 쌓여요. 그래서 적당한 열량을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을 또 적당하게 또 제한을 하는데, 이제 부종 때문에 그렇죠. 핍뇨, 이제 이게 소변에서 걸러주지 못하니까 이게 만성신부전증 말기 정도 되면 소변도 제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변량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일 소변량이 이제 500cc 이하로 또 떨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수분 섭취량은 전일 소변량 플러스 500cc 이렇게 보통 계산해서 먹도록 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신장 기능이 개선이 되고 나면 한 달 뒤에부터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부종이 심한 환자 외에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륨, 포타시움은 섭취를 제한하는데, 일단 5.5 이상인 경우는 저희도 일단 제한합니다. 제한하는 정도는 통곡류, 생채소, 견과류 정도를 못 먹는 정도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륨이 풍부한 식품은 보통 곡류, 통곡류, 의육류, 채소, 과일,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적당하게 제한을 하고, 그래서 항상 칼륨 수치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혈액 검사할 때마다 칼륨 수치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5.2 이하면 특별히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금방 제가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관리를 잘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환자분들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제 처방을 받고 또 제가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대로 이제 관리를 하는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 섭취도 이제 처음에는 인 수치가 많이 높은 분들은 제한을 하죠.
인이 이제 많은 음식은 고기, 계란, 우유 이런 단백질 식품입니다. 예. 예, 저희들은 뭐 사실은 동물성 단백질은 섭취를 아예 제한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는 전혀 없죠. 예. 일단 저희들은 동물성 단백질은 일절 제한하게 합니다. 만성신부전증이 예,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네. 네, 그 다음에 통곡류와 또 견과류에 인이 또 많기 때문에 이거는 칼륨 문제와 인 문제와 같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치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세 분을 소개를 드리는데 첫 번째 분은 제일 심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2014년에 12월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받은 분인데 이게 기록이 잘못됐네요. 이게 4년 전이니까 2011년일 겁니다. 이게 제가 기록이 잘못됐는데 4년째 복막투석 중인 분이었습니다. 예, 임신 중독이 원인이 되어서 만성신부전증이 왔고요. 예, 하여튼 뭐 복막투석을 일주일에 하루에 4번씩 뭐 이렇게 매일 이렇게 복막투석을 이게 이제 이게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복막투석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자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혈액투석은 병원에 가서 그냥 들어 누워 있기만 하면 되지만 하루에 4시간 동안 또 뭐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고 본인 스스로 하기가 어렵고 병원을 늘 가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 관리를 잘하는 분들은 복막투석을 보통 이렇게 권유를 하고 본인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혈액투석을 보통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주로 혈액투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보시면 저한테 찾아왔던 12월 달 수치가 헤모글로빈 혈색소가 9.7, 크레아티닌이 7.79, 이 GFR이 이제 사고체 여과율입니다. 5.44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장 기능이 5.4%밖에 없는 거죠. 정상에. 이분이 이제 한 달 간격으로 검사한 것만 제가 기록을 한 겁니다. 첫 번째 한 달 지나고 크레아티닌 수치 떨어졌죠. 여과율은 6.4로 1이나 올랐습니다. 그죠? 또 한 달 지나고 나서 크레아티닌은 0.3 이상 떨어졌죠. 사고체 여과율은 또 6.6으로 또 좀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한 달 지나서는 헤모글로빈이 10.6까지 올랐습니다. 그죠? 이거는 영양 상태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이분은 이만큼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석 달 뒤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0.9나 1 가까이 올랐고요. 크레아티닌은 6.0까지 떨어지고 GFR 사고체 여과율은 7.3까지 올랐습니다. 석 달 사이에 뭐 거의 2.0 가까이 좋아진 거죠. 사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 수치가 얼마나 좋아진 건가 이렇게 뭐 묻는 분은 만성신부전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이거는 의사들이 봐도 아주 놀라워하는 그런 수치들입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한 결과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번째 분은 당뇨를 10년째 앓으면서 당뇨 합병증으로 만성신부전증이 올 3월 달에 진단을 받았고요. 인슐린 주사 받고 당뇨약 먹고 계신 분인데 뭐 당뇨 합병증이 온 거죠. 그래서 GFR이 11.0 혈액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진단을 받고 아니면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 이런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제가 당뇨를 한 2, 3년 정도 앓았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딱 2개월 전부터 몸에 이상 현상이 나타났어요. 다리가 붓고 몸이 건조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피부과에 가서 한 달 동안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심장이 나빠진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큰 병원으로 좀 가자 해서 보람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 당장 입원을 해라 해서 투석을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남동생이 한의사였는데 같이 따라가서 절대 투석은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찾자. 그렇게 돼서 그 동생이 이쪽에 우리 정 선생님이 이제 3월 4일 날 혈액 검사 결과로 이제 GFR이라고 이제 사고체 요하율입니다. 그게 이제 신장 기능을 보는 지표가 되는데 그게 이제 11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5 이하면 혈액 투석이나 신장 이식 대상이 되거든요. 사실 이제 현대학에서는 뭐 거의 치료 불가능. 그래서 이제 혈액 투석 밖에 뭐 이렇게 답이 없다 이제 뭐 그런 처방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마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 결과가 굉장히 결과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24일 날 검사를 한 결과가 GFR이 15가 나왔습니다. 11에서 15까지 굉장히 20일 사이에 많이 호전이 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당도, 우리 정 선생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이제 인슐린까지 약하고 인슐린을 맞고 당뇨약도 드시고, 그럼에도 이제 이게 들쑥날쑥하고 조절이 잘 안 되었는데, 지금 뭐 인슐린 당뇨약 다 졸업하시고, 뭐 거의 정상 수치죠. 정상 수치보다 더 좋죠. 우리 원장님의 강의가 도움이 저한테 많이 되었어요. 뭐냐면은 습관이 바뀌어야 모든 게 변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다른 말보다는 그 말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 여겼습니다. 지금은 당뇨약하고 인슐린 다 끊었는데 끊은 지 5일 됐습니다. 5일 됐는데 점점 떨어지거든요. 저는 딱 끊고 나서 99 나오더라고요. 99에서 그 다음에 93, 그 다음에 89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충분히 식사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은 그 정도 식사했으면 아마 한 300, 400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정말로 만약에 제가 투석을 했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이렇게 행동 못할 거예요. 아마 뭐 절망에 빠지고 뭐 온갖 상상을 다 할 겁니다.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뭐 상황에 빠질 것 같은데 새로운 어떤 그 희망이 생겼습니다. 네, 이분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요, 처음에 저를 찾아왔을 때가 이제 크레아틴이 5.5였고 GFR이 11이었습니다. 20일 뒤에 결과가 15까지 올랐고요. 그 뒤에 또 한 20일 지났죠. 한 3일 지났네요. 결과가 23%까지 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레아틴인은 2.9까지 떨어졌고요. 다음 세 번째 마지막 그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제 올해 4월에 GFR이 30이었습니다. 30으로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았고요. 30부터가 만성신부전증이라 그랬죠. 이분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인 사구체 신염 IgA 신증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동반이 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은 또 10년 전에 혈관염, 자반증 뭐 이런 게 벌써 10년 전부터 자가면역 질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결과로 이제 IgA 신증 오고 만성신부전증까지 간 겁니다. 이때 벌써 BUN이 33.7, 크레아틴이 2.85. 저를 찾아왔을 때 7월 7일 날 수치가 더 나빠졌죠. 더 나빠진 상태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GFR이 26.7까지 떨어져서 왔었고, 단백뇨 3 포지티브,
혈뇨포 포지티브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만성 신부전증으로 자연의원에 입원 중인 우리 김민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 씨가 처음에 이제 자연치유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한 것은 7월 20일이에요, 그죠? 네. 그때 우리가 이제 만성 신부전증 특집 프로그램으로 우리 또 만성 신부전증으로 그때 오신 분이 민수 씨 말고도 한 5분 되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15박 16일 프로그램하고 나름 꽤 이제 개선이 되어서 졸업을 했는데 또 중간에 또 관리가 좀 안 되면서 우리가 9월 초에 다시 또 이제 자연의원에 입원을 해서 지금 한 보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죠?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좀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동기분들이 같이 이제 5분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 또 계속 좋아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민수 씨처럼 또 조금 안 좋아서 또 이제 관리를 새로 요하는 분도 계시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다시 자연의원에 입원하게 된 과정. 일단 제가 처음 온 건 7월 20일경쯤에 저희 1차로 들어왔거든요, 아카데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수치를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신장이 한 25% 이제 남았다고 판결을 받고 만성으로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는 이제 기적도 바라지 마라, 이제 다 지내 날 일이 없을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형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알게 돼서 이제 원장님 세미나 참여해봐야겠다 해서 오게 됐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식사 조절도 여기서 다 직접 해주시고 이제 뭐 운동이나 명상 같은 거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시에나라고 리딤을 먹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그거에 집중해서 있다 보니까 2주 이제 프로그램 마치고 나갈 때쯤 되니까 29% 이제 30% 거의 가까이 돼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서울 나가서 그대로 관리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식사가 식단이 너무 안 맞고, 두 번째로는 식사 시간이 너무 불규칙하고, 세 번째로는 운동을 아예 안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맨날 등산한다고 그랬는데 운동도 아예 안 하게 되고, 오로지 그냥 시에나라고 리듬이 있으니까 그냥 막 먹어도 되겠지라는 내심 기대감에, 그 보름 만에 너무 좋아졌으니까 그 기대감을 갖고 그냥 막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한 달이 지나고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29%에서 30% 가까이 가던 수치가 다시 25%의 크레아틴 수치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일단 원장님과 상담을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오게 됐고, 원장님과 상담 후에 이제 요번에는 좀 많은 치유를 하고 가자 해서 3개월을 잡고 오게 됐는데, 지금 이제 제가 온 지 정확하게는 2주가 좀 안 됐어요. 내일 모레가 이제 2주인데, 근데 지금 검사 결과는 사실상 어저께 검사한 거니까 사실상 정말 한 10며칠 된 건데, 10며칠 동안 제가 2차이기 때문에 1차에 비해서 시간이 좀 자유로워서 아침에 눈 뜨면 반드시 풍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풍욕하고 아침 식사 전까지는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그 식사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7kg씩 왕복을 했거든요. 산을 왕복하고 와서 또 리딩 먹고 시에날 먹고, 그 점심 먹고 가서 좀 여유 되면 산행하고, 저녁에는 명상하고, 자기 전에 풍욕하고 배팔배하고. 그래서 10며칠 지났더니 제가 지금 기록이 그동안 안 나왔던 기록인데 30%가 넘었어요. 10며칠이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10며칠 사이에도 이렇게 관리하니까 많은 개선이 되었어요. 그죠? 예, 사고체 여과율이 25%에서 30%까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단 다시 좀 입원해서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권유를 한 것은, 이게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제 만성 신부전증으로 운영한 다녀가신 분이 10대분의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또 관리 중이신 분이 10대분 되시는데, 그분들 중에 반은 계속 좋아지시는데 반은 또 민수 씨처럼 또 주춤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도 그렇게 관리 안 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게 좀 까먹고 오히려 더 나빠진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CNR 리듬이 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우리가 영양요법하고 신장 청소해서 신장 기능 개선에 도움은 주지만 이게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조절 이런 관리가 따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우리가 고혈압 당뇨약을 먹어서 고혈압 당뇨가 웬만큼 관리가 되다가 또 이게 또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약을 먹어도 또 조절이 잘 안 돼요. 이렇게 그처럼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생활 관리가 따르지 않으면 계속 개선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십몇일 만에 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서너 달만 관리를 잘하면 지금 30%니까 40% 이상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죠. 미니멈 40%인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미니멈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수 씨가 또 만성 신부전증이 온 원인이 사구체 신염이라는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원인 치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또 면역이 같이 올라가니까 자가면역 질환인 사구체 신염이 좋아지고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신장 기능도 개선이 되는 쪽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가지고 오시지만 또 한 달 정도 해보다가 뭐 별로다 싶어서 실망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좀 희망을 드리고 이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이렇게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말씀 마지막으로. 뭐 이제 저도 이 동영상 인터뷰 동영상을 봤었는데 제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오셔서 관리도 하고 이제 서울에 가서 또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적어도 여기 있을 때만큼은 내가 제대로 배워야겠다, 이거를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곰이 사람이 되는데 100일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지금 100일을 작심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산 증인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분들한테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사례 혈액 검사 결과가 처음에 왔을 때 26.7%였고요. 아까 25%까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보름 프로그램을 저희 경주에서 하는 15박 16일 프로그램을 하고 28.7%까지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앞에 인터뷰 보신 것처럼 또 이제 서울에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관리가 안 됐던 거죠. 식이요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 관리가 기본이 자연식으로 채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스트레스 조절하고, 이게 이제 세 가지인데, 실천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빠졌어요. 25.8%까지. 다시 나빠져서, 이러다가 더 나빠질 수 있다. 다시 들어와서 다시 관리하자고 해서, 뭐 이 친구는 뭐 도저히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도저히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뒤에 이제 또 우리가 최근에 9월 달에 검사한 결과가 30%까지 다시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앞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이 해독 재생요법을 다시 이제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식이요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는 저염 저칼륨으로 채식 위주의 자연식. 이 부분은 나중에 혈액 수치가 좋아지면 크게 뭐 이게 상관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청소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르마늄을 비롯한 유기미네랄, 탄닌, 초산, 뭐 이런 이게 3대 물질이 신장 청소를 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저희가 식품인 CNR이라는 Clean and Recovery의 C와 R입니다. 해독 재생의 뜻이죠.
그래서 사후체 모세혈관에 쌓인 요산 요소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요법으로 아미노산 섭취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 아미노산 이름이 리딤 아미노라는 이걸로 이제 빈혈 저알부민 혈증을 개선하고 또 사고체를 재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처방을 요 CNR이라는 것과 리딤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처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식품이에요. 약은 아니고요. 근데 도와주는 거고, 아직 기능식품도 아니고 제가 만든 그냥 식품인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가 약만 먹고 그냥 혈당 관리하듯이 뭐 이것만 먹으면 좋아지겠지.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혈관 청소하고 영양요법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관리가 따르면서 해야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인 관리가 50%, 제가 만든 처방해 드리는 식품이 50% 도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금방 마지막에 이게 차례대로 쭉 제가 이제 인터뷰를 보여드렸는데, 여기 제일 초반에 왔던 여자 환자분, 그 다음 달에 왔던 남자 환자분,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에서 첫 이 만성신부전증 강의를 하고 왔던 젊은 친구가 제일 마지막 친구예요. 넉 달 전에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쭉 한 20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는 개선되는 쪽으로 계속 가는데, 나머지 50%는 그냥 주춤하거나 또 다시 나빠지기 시작하거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핵심적으로는 본인 관리다. 저희가 이제 15박 16일 프로그램을 권유를 드리는 것은 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조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주에서 15박 16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본인 걸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배우고 습관화들이고. 근데 이 보름만 해가지고는 자기 습관화 잘 안 돼요. 지금 서울에 10분이 저한테 지금 관리를 받고 계시는데, 제대로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거의 50점 밑에예요. 제일 잘하는 분이 70점. 그러니까 저희가 경주 그 산골에서 배운 대로 다 하는 게 100점으로 따지면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70점이에요. 대부분 50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름 동안 와서 제대로 배워가야 된다. 이렇게 보름 프로그램만 해서 거의 90%가 다 좋아졌어요. 10%는 그냥 뭐 거의 비슷하게 나빠지지 않는 수준. 그런 분은 10 밑으로 굉장히 이제 수치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생활 관리가 1차적으로 이제 따라줘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만든 식품이 한 50%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뭐 최근에도 만성신부전증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15박 16일 프로그램을 꼭 참여해서 배워가시라. 이게 1차적인 처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 두 가지 식품을 처방을 해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최소한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개선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네,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당뇨, 염증 이런 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원인질환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게 또 관리가 안 되면 또 나빠져요. 네. 앞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만성신부전증 오신 분은 당뇨약, 인슐린까지 다 졸업을 하셨다 그랬죠. 저희가 보름 동안 인슐린, 고혈압, 당뇨약 졸업하는 분이 70%에서 80%예요. 보름 만에 다 졸업을 해요. 몇 년 동안 약을 썼던 분들도. 그런데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잘 안 되죠. 반 이상이 잘 안 돼요. 또 약을 먹어야 되고. 근데 그 상태가 되면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걸 약으로 억지로 조절하는 상태가 되면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약 없이도 내가 대사 조절 관리가 되어야 이게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야 하는 거죠.
이 원인은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조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식이요법과 함께 운동과 스트레스 조절. 그래서 꼭 저녁마다 명상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또 중요하게 또 프로그램으로 명상을 또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매일 족욕이나 반신욕이나 주혈치료 이런 것들도 곁들여서 줘야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총 6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